나왔다. 자, 선배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거의 한 10년 만에 산을 오른 것 같은데, 올라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날씨는 조금 흐리긴 하지만 공기가 좋아서 너무 상쾌합니다. 땀 흘려 보람을. 너무 좋습니다. 일단 정상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저는 드디어 사패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정상 전체가 커다란 바위로 되어 있어서 정말 멋진 것 같은데요. 바람이 불어서 더욱 시원한 것 같습니다. 뒤로 보이는 조금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서 정말 그림 같은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1호선 회룡역 3번 출구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이라 반갑게 인사하고 오른쪽 범골치킨터 방면으로 쭉 걸었습니다. 사패산에 여러 번 오신 선배님이 앞장을 섰습니다. 선배님은 매주 산에 가신다는 처남과 함께 오셨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넌 후 아파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패산의 첫 느낌은 산뜻했습니다. 예쁜 꽃이 길가에 많았는데요. 커다란 나무 밑에서 본격적인 산행 준비에 나섰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배님은 장갑을 끼고 계셨습니다. 앉는 구간이 나오려면 멀었다는 점에서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처럼 손등도 막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스틱을 찍고 하면 햇빛이 받고 손등에 검버섯이 생긴다니까. 꺼먹게 나이 들면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그래서 장갑 끼는 게 좋아. 오늘 우리가 오를 코스는 회룡역에서 호암사까지 올라갔다가 범골능선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후 갈림길에서 사패능선을 따라 더 올라가면 정상에 도착할 것인데요. 내려올 때는 회룡사거리까지 와서 회룡사 방면으로 하산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친한 선배님들과 함께 사패산에 나와 있습니다. 사패산은 산세가 험하지 않아 초보자들도 오르기 좋은 산이라고 하는데요. 정상에서 펼쳐지는 병풍 같은 멋진 풍경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는 등산할 때 대부분 미리 코스를 살펴보곤 합니다. 하지만 선배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길은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곳인데요. 호암사까지 가는 아스팔트길 800m 대신 조금 돌더라도 숲길을 택하신 겁니다. 뛰기도 가기로 했는데 네. 지금 거기서 등산 어플이 여기가 국내에서 많이 쓰는 게 로코스, 오룩스메, 상필샘 이렇게 세 가지를 전 많이 쓰고 그 외에도 많아.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이걸 쓰고 있어요. 선배님은 오랜만에 온 탓에 지형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등산 전용 지도 어플을 이용하셨는데요. 직접 왼쪽으로 하자고 왼쪽으로 하자고. 나도 모르지 뭐. 근데 어차피 길 만나게 돼 있어. 정해진 등산로에서 이탈할 경우 경로를 이탈했다고 알려주는데 신기했습니다. 아니 아까 그 길로 가야지. 네네네네네. 이 북한산에 도방산에 워낙 등산도가 많아서. 저는 산에 갈 때마다 길을 잃어버리는데 저도 그 어플 깔아야겠네요. 저희 일행은 아쉬운 힘은 듭니다. 딱딱한 콘크리트 길을 획비해서 산행길을 하는데 조금 더 낫네요. 계속 따라오세요. 안돼, 나 길이 완전히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 알아서. 다시 빠꾸. 아까 원쪽으로 다시 포함산 가려면. 선배 제 유튜브 채널 이름 뭔지 아시죠? 오늘도 제대로 산치인데 제가 맨날 길을 잃어버려서 산치인데 길치에서 길에서 산치. 예 맨날 길을 잃어버려요 진짜. 근데 오늘도 역시나 2번 정도 길을 잃었지만 지도 덕분에 방향만은 맞출 수 있었습니다. 조심조심 올라갔는데요. 생각보다 경사가 심하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작부터 참 재밌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오르락내리락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길은 잃었지만 산행길에 새로운 길로 가는 것도 산행 하나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경로 이탈했잖아. 여기 요 정도가 40m니까 한 80m 갔네. 한 40m 넘을게. 다시 돌아온 거야 이쪽으로. 호암사 쪽으로 가는데 멀리서 우뚝 솟아있는 바위가 보였습니다.
칼로베인드 금이 가 있는 것도 신기했는데요. 알고 보니 사패산의 명소로 꼽히는 선바위였습니다. 저는 지금 사패산의 명소인 선바위에 나와 있습니다.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선바위는 사진 찍기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우뚝 서 있는 바위도 멋있었지만 전망도 참 좋았는데요. 우연히 들렸지만 못 보고 갔으면 많이 아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기념사진을 촬영하면서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요. 선바위 뒤쪽에 있는 길다란 바위도 아주 멋있었습니다. 옆에서 보면 한반도 지형처럼 보이고 앞에서 보면 물개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한반도 모양 같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 여기는 물개 모양처럼 보이는데 어떠세요? 선바위는 우뚝 서 있는 바위라는 뜻이었는데요. 가까이에서보다 멀리서 보았을 때 더욱 멋져 보였습니다. 선바위 뒤인데요. 제가 여기 딱 가서 이렇게 하면 저 산 같지 않습니까? 닮았습니다. 선바위에서 호암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보는 호암사가 너무 멋져 기대가 커졌는데요. 그 물상 뒤로 산신을 모신 바위굴도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호암사를 향했습니다. 분명히 길이 있을 텐데 우리는 길을 만들면서 나아갔습니다. 낙엽이 많고 돌이 많아 조금 미끄러웠는데요. 재밌겠죠? 다행히 모두 등산화를 신은 터라 조심조심 내려갔습니다. 원래는 되게 단순한 산행이었는데 김상환 선배님이 되게 재밌는 산행으로 바꿔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큰형님 지금 길을 잘못 오르셨는데 괜찮으십니까? 아, 예. 아주 좀 괜찮습니다. 어느새 호암사로 올라가는 아스팔트 길이 나왔습니다. 물이 졸졸 흐르는 계곡을 조심히 건너 아스팔트 길에 합류했는데요. 800m 되는 아스팔트 길 500m 지점에서 합류한 것이었습니다. 조선배 조심하세요. 예. 이런 데가 제일 미끄러워서 사실. 예, 입기가 제일 미끄러워서. 예? 아, 네네네. 호암사로 가는 아스팔트 길은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흙길이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는데요. 능선 따라갈 걸. 자, 형님, 사패산 여러 번째 오셨는데 사패산 어떤 산인 것 같습니까? 사패산은 항시 와도 새로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사패산은 신비로운 산이다. 사패산 친근한 산 접근이 용이해서 여기는 4번을 졌으니까 5번은 와야겠다. 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패. 4번 졌으니까 5번은 와야겠어. 알겠습니다. 이게 선조가 자기 딸내미 시집갈 때 이 사패산을 줬던 거래요. 그래서 사패산이래요. 네. 사패가 그 땅 같은 거를 넘겨줄 때 그 적어주는 그 문서를 사패라고 하는데, 아, 그래? 그래서 조선시대 선조 때 선조가 임금이 자기 딸한테. 딸내미 시집 보내면서 주는 산이라고. 아, 그래서 사패산이야? 네. 무식한 소리 했네. 4번 졌다고 했네. 아니요, 재밌었어요. 일부러 아시면서 그런 거. 와, 멋있다. 잠시 후 호암사에 도착했습니다. 긴 담벼락을 따라서 올라가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호암사에 도착한 저희는 각장불상이 놓여있는 약수터에서 약수물을 마셨습니다. 물맛이 굉장히 따뜻하네요. 감노선. 약수. 진짜 이렇게 장수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진짜 약수네요, 약수. 아, 선배님, 진짜요? 진짜로 달콤해요? 꿀맛이라고 해야지. 아니요, 진실되게. 갈증이 확 달아난데 선배님도 한 말씀? 너도 줄게. 제가 한번 먹어보고 진실을 말씀하겠습니다.
아, 물이 맛은 있는데 별로 시원하진 않은데. 아니, 뭐 달콤한지는 모르겠고 그냥 물맛 같습니다. 목을 축인 저희는 정문 옆에 있는 범종 누각으로 이동했습니다. 호암사 경내는 생각보다 큰 편이었는데요. 멀리 보이는 선바위가 참 멋졌습니다. 범종 옆에 있는 물고기에 눈길이 갔습니다. 선배님은 조각상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어탁은 바다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해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또 뭐 범종은 산을 지켜주고, 또 뭐 새는 하늘을 지켜준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배웠었는데 지금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호암사에서 평온함을 느낀 저희는 곧바로 등산로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올라가다가 예전에 이곳에 왔던 기억이 났는데요. 선배님 잠깐만요. 여기 왼쪽이었나? 2016년 6월에 사패산 살인사건 현장 검증을 했던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사찰에서 불과 100m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곳에서 발생했던 살인사건이라 잊을 수가 없었는데요. 게다가 범행 장소가 등산로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곳이었어서 정말 놀랐던 기억입니다. 당시 범인은 한적한 곳에서 여성 혼자서 쉬고 있는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패산은 확실히 등산하기 어려운 산은 아니었습니다. 맨 처음 가파른 아스팔트 구간이 제일 힘들었다는 생각인데요. 경사가 가파르거나 위험한 곳은 전부 계단길로 만들어 놓아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피를 흘리게 해주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너무 좋습니다. 호암사에서 20분 정도만 올라오면 넓은 마당바위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사패산의 명물 상상봉입니다. 아주 멋집니다. 저희는 준비해온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돗자리를 깐 후 옹기종기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요. 김밥과 단팥빵, 토마토와 딸기, 키위까지 정말 맛있었습니다. 산 올 때 가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음식 남을 때 찍기 필요해요. 소형으로. 이제에서 찾는 제품이다. 그리고 과도는 필수. 과도는 기업 있는 거. 그 다음에 숟가락, 젓가락도 필수. 이건 꼭 가지고 다녀. 덤으로 포크. 저희는 계속해서 사패산 회룡바위 사거리 기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사패산 코스 좋다. 바람도 불고, 그늘도 지고, 그러셨구만. 나무 계단을 타고 올라간 후 흙길을 쭉 올라갔는데요. 중간중간 바위 구간이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이게 다리가 뻑뻑해지고 있는데. 네. 네. 74, 5km 돼가지고는 산에 안 타본 것 같아요. 등산 배낭을 엄청 무거운 걸 앞뒤로 메고 있잖아. 회룡바위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자운봉 2.9km, 사패산 0.6km 팻말이 보였는데요. 저희는 사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사패산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안 힘드세요? 지쳤어요. 얼른 가세요. 지쳤습니다. 정상에 다가갈수록 좀 더 가팔라졌는데요. 크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장소 저게 그런, 사패산 정상이야. 아, 이제 사패산이 보이네요. 저거 넘어가면 이제 송프로 넘어가, 송프로. 예. 넘어가는 길이 없고, 가다 보면 왼쪽으로 내려, 송프 내려가는 길이 있어. 정상에서 넘어가긴 다 폐사가 돼 있고. 너무 좋습니다. 금방 정상 정복할 것 같아요. 네, 파이팅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서 영상을 봅시다. 네. 여기는 등산로가 다 이렇게 공기가 있어서 좋은데 문제는 계단이라 다리가 뻑뻑하네. 이게 경사가 되게 급격하거나 위험한 데 계단을 다 설치하더라고요. 그런 데 위주로 해가지고. 이쪽 하산길이 원각서로 가는 길이고, 중간에 원각폭포라고 겨울에 아주 빙빙이 보였습니다. 모처럼 산을 찾은 선배님들이지만 호흡도 고르고 안정적이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즐겁게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사패산 정상이 150m 남았다는 안내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앞는 구간이 나왔는데요. 사패산 등산 코스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구간입니다. 전망도 아주 좋았는데요. 오른쪽에 계단길이 따로 있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분간 휴식. 여기도 멋있다. 여기 뭐지? 아, 나뭇잎이 너무 이쁘네요. 철없는 동색이라고 나 좋구만. 시원하니 나무 잎. 사패산 오랜만에 오셨는데 선배님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산은 언제나 다 좋아요. 어떤 산이든. 아, 좋다. 아, 이게 제대로 전망이 그냥. 야, 어려운 오봉도 오봉이야. 아, 그래요? 저기 오봉이잖아. 저기 어떻게? 우측에 올떡올떡 하는 오봉. 이게 5개인가요? 가보. 원래는 6개라고 하는데 보이는 게 오봉이 5개라서 오봉이라고. 실제는 6봉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바라보는 오봉이 어떻습니까? 안개 때문에 그러긴 하다. 연무 때문에. 날씨가 맑았으면 더 잘 보였을 텐데. 정상석이 보이자 사방이 탁 트였습니다. 바위길을 올라가는 동안 눈이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멋진 곳을 우와.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와. 즐거웠습니다. 와. 이게 정상이야? 네, 정상석 보이잖아. 우와. 와, 선배님 정상이 엄청 멋있어요. 나왔다. 자, 선배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속이 그냥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을 느끼고 너무 좋습니다. 정상이요? 맨날 오면 정상이 별볼일 없어요. 땀 흘려. 보람을. 이 뒤에 있는 병풍 같은 게 선배님 도봉산이고 그 뒤가 북한산이에요. 네. 한 10년 만에 산을 오른 것 같은데 올라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날씨는 조금 흐리긴 하지만 공기가 좋아서 너무 상쾌합니다. 산에 오면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그러는 거야. 뻥쟁이가 다 되고. 자, 이제 정상석에서 여기다가 날씨까지 좋았으면 정상처럼. 저는 드디어 사패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정상 전체가 커다란 바위로 되어 있어서 정말 멋진 것 같은데요. 바람이 불어서 더욱 시원한 것 같습니다. 뒤로 보이는 도봉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서 정말 그림 같은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사패산 정상은 사방이 탁 트여 있어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360도 경치가 전부 좋았는데요. 멀리 바위 끝에서 사진을 찍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조금 위험해 보여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와, 선배 여기 전망 진짜 좋네요. 근데 여기 와 저렇게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야? 네, 여기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요? 와, 근데 저 사람들 멋있다. 내려다가 떨어져 죽었어. 아, 그래요? 11시 방향에 보이는 저기 성수탑 처럼 보이는 게 저게 포대등산 정상. 여기 보면 저기 사각형 바위 보이는 게 지금 오고 넘어가자 백운대고 그 중간에 보이는 바위가 아마 여성복 같고 쭉 내려가보면 원각사천 있고 성추유원지 있고. 하산은 왔던 길 그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조금 진짜 다르게 정상 내려가 넓다. 보고 싶었는데요. 밤골능선 삼거리까지 내려간 후 자원봉 방면으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아, 올 때 지금 암릉으로 왔으니까 지금 내려갈 때 바위로 가시는 거죠? 올라갈 때는 바위로 올라가세요. 내려올 때는 계단으로 내려가야지. 내려올 때는 계단이 더 편해요. 자원봉까지 갈 곳은 아니고 500m 정도만 갔다가 회룡 사거리에서 회룡-탐방 지원센터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보이는 도봉산 포대 능선이 정말 멋졌는데요. 저희는 중간중간에 멈춰서 사진도 찍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회룡-탐방 지원센터로 가는 길은 숲길과 계곡길을 지났습니다. 물이 많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하산이 거의 끝날 무렵 유명한 회룡사가 나왔습니다. 회룡사는 굉장히 유서 깊은 사찰로 꼽히는데요. 조선을 건국한 이성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고 신라시대 때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네, 이곳은 회룡사라는 절인데요. 회룡사는 원래는 법상사였습니다.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인데요. 회룡사라고 이름이 바뀐 이유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모학대사와 같이 3년 동안 피성을 드리면서 여기서 조선 창건을 기도를 드리고 꿈을 꿨던 절이라고 해서 회룡사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닌가 싶어요. 회룡사를 구경하고 내려오니 이제는 다 내려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왼편으로 보이는 계곡이 멋있었는데요. 어느 것이 회룡폭포인지 유심히 보았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니 이것이 회룡폭포구나 하는 곳이 나왔는데요. 물이 많지 않아서 콸콸 흐르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운치가 있었습니다. 오늘 살빼산에서 힘든 것은 국립공원에서 술 못 먹게 됐습니까? 막걸리 한 잔을 좋았는데 막걸리를 못 먹었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좋은 것은 오랜만에 후배들하고 같이 산행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반갑고 좋은 분들하고 가까운 서울 근교의 산을 갔다는 게 그게 가장 좋았습니다. 오늘도 좋았고 다음에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 저희가 다녀온 코스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해령역 3번 출구로 나와서 범꽁공을 지도해서 호암사로 해가지고 범골능선 따라서 쭉 올라가가지고 사패능선 능선에 붙어가지고 사패사 정상을 찍고 다시 내려와서 우와 사거리에서 회룡사로 내려온 사거리 이쪽으로 하면 송추 계곡 우리는 회룡사로 내려와서 회룡사 쭉 내려오고 회룡역으로 저는 오늘 친한 선배님들과 함께 사패산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사패산은 크게 높거나 힘든 산은 아니었는데요.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올라갔다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정상에서 본 탁 트인 전망은 정말 일품이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좋은 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